아니,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는데도 수총을 들 수 없다니.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오? 글쎄요. 대감의 얄팍한 목숨줄이라도 내어주신다면 또 모를까. 한양 최고의 절세미녀 기생에게 홀려 눈이 뒤집힌 채 금괴를 쌓아 들고 온 비열한 사내. 하지만 그는 이 매혹적인 여인의 붉은 입술 뒤에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바람 대신 꽃향기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심야의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려던 한겨울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이 끌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혼수를 쌓아들고 시집와 무려 10년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세월 동안 오직 지아비 하나만을 바라보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했던 조강지처 초이. 그러나 그녀의 그토록 지극했던 정성은 얇고 낡은 무명 치마 단 하나만을 겨우 걸친 채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흙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비통한 결말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수려하고 번듯한 외모 뒤에 따리를 튼 뱀처럼 소름 끼치는 탐욕을 숨기고 있던 남편. 민규는 초이가 친정에서 가져온 그 거대한 상단의 막대한 재산을 모조리 자신의 이름으로 빼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방의 구석진 방에서 교태를 팔며 지내던 교활한 여인 월향을 안방에 첩으로 들이며 자신의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며 축내는 공기 한 줌조차 아깝고 역겨울 지경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라.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지아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비열하고도 잔인한 조소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옆에서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걸쳐 입은 첩. 월향이 독을 품은 여우처럼 얄미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잔혹한 비아냥거림은 굳게 닫힌 거대한 소슬대문 너머로 날카롭게 메아리치며 초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갈 곳 하나 없이 버려진 초희는 꽁꽁 얼어터져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맨발을 이끌고 인적조차 끊겨버린 캄캄하고 적막한 산길을 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치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두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냘프고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남편에게 맞서 복수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아찔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이승에서의 고단하고 비참했던 숨결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깊은 절망 속에서 초희가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서서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허공을 향해 허망한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탁! 짙은 어둠을 가르고 훅 끼쳐오는 매혹적이고도 진한 매화. 향기와 함께 화려한 흑빛 쓰개 치마를 두른 미지의 여인이 바람처럼 나타나 초희의 가녀린 손목을 부서질 듯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구름 사이로 창백하게 드러난 달빛 아래 그 서늘한 자태를 드러낸 여인은 과거 한양 바닥에 내로라 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자신의 치맛자락 하나로 쥐락펴락하며 세상을 호령했던 전설적인 대행수 기생 백마담이었습니다. 흐르는 세월마저 그녀를 비껴간 듯 범접할 수 없이 고혹적이고도 위압적인 자태를 뿜어내는 백마담은
깊은 어둠 속으로 쓰러질 뻔했던 초희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산천이 울릴 만큼 서늘하고도 뼈 아픈 호통을 내리쳤습니다. 쯔쯔, 내 원수를 제 손으로 갚아줄 힘조차 없다면 바닥을 기고 흙을 파먹으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남아 내 이빨에 시퍼런 독이라도 품을 일이지. 어찌하여 그 귀하고 아까운 생명을 널 짓밟고 비웃은 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가장 기뻐할 방식으로 허망하게 던져버리려 한단 말이냐. 초희가 얼어붙은 거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피 맺힌 하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토해내자 백마담은 초희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윤곽을 달빛 아래서 아주 찬찬히 그리고 예리하게 뜯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붉은 입술 끝에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 의미심장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석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구나. 그저 제 가치를 모른 채 다듬어지지 않은 진흙탕 속에 미련하게 파묻혀 있었을 뿐. 내가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 너를 조선팔도 모든 사내들의 넋을 잃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이고도 지독한 독화로 빚어주마. 관아에서 내리는 뻔하고 시시한 매질 따위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는 더 잔인하게. 내 남편이라는 그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알거지가 되어 평생 길바닥을 처참하게 기어 다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이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차가운 눈밭에 짓밟혔던 가여운 조강지처. 초희는 벼랑 끝에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편의 헛된 탐욕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하게 무너뜨릴 복수의 화신이 서늘한 달빛을 머금으며 서서히 아주 치명적으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초희는 험준한 산세가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세상의 시선이 감히 닿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산속, 은밀하게 감춰진 기방의 가장 어두운 밀실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새로 빚어내는 지독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과정이 아니라 버림받고 짓밟혔던 과거의 초희라는 여인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서늘한 복수만을 위해 숨 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뼈를 깎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거칠어진 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만 평의 밭을 일구고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굳은 살이 흉하게 박여있던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발은 남편의 배신이라는 참혹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백마담은 매일 밤 심연처럼 캄캄한 방 안에 천금을 주어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약초와 붉은 장미꽃 잎을 한가득 풀어넣은 뜨거운 온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초희는 살같이 붉게 달아오르고 핏물이 배어나올 정도로 온몸을 문지르며 과거의 미련하고 순종적이었던 껍데기를 고통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쓰라림이 몰려올 때면 엄동설한 차가운 눈밭에 자신을 내동댕이 치며 비웃던 남편의 그 탐욕스럽고 잔인한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지독한 인고의 밤들이 수없이 반복되자 어느새 그녀의 손끝과 발끝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백옥처럼 부드러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한 여인의 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쉴 새 없이 일하느라 검게 그을리고 상처 입었던 뺨 역시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남해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눈부신 진주를 밤새워 아주 곱게 갈아 만든 귀한 가루를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얼굴에 두드려 스며들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옛 얼굴이 점점 지워지고 마치 한겨울 밤하늘에 뜬 차갑고 시린 달빛처럼 투명하고도 눈부신 피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수 백마담이 초희에게 가르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화장술이나 타고난 미모 따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사내들의 심리 밑바닥을 단숨에 꿰뚫어보고 그들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며 조종하는 영혼의 비수, 바로 치명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백마담은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일렁이는 밀실에서 초희의 턱을 차갑게 거머쥐며 서늘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이란 본디 제 발밑에 쉽게 엎드려 순종하는 길가의 들꽃 같은 여인에게는 금세 실증을 느끼고 짓밟아버리는 그토록 어리석고 얄팍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성을 영원히 마비시키고 심장을 옭아매기 위해서는 오직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갈증과 소유욕을 자극해야만 했습니다. 백마담은 초희의 맑은 눈동자 속에 세상을 발밑에 둔 듯한 칠푼의 오만함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삶, 푼의 애절함을 동시에 담아내라고 끊임없이 다그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품에 안길 듯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안개처럼 쓰러져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지독한 신비로움. 오직 그것만이 사내들의 꼿꼿한 허리를 꺾어 바닥에 조아리게 만들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금은 보화를 주저없이 쏟아내게 만들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초희는 매일 밤 커다란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수만 번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대의 혼을 빼놓는 매혹적인 미소 짓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마치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굴러가듯 나긋나긋하고 우아하게 걸음을 옮기는 법. 그리고 상대를 썩은 집단 보듯 차갑고 서늘하게 꿰뚫어 보는 얼음장 같은 눈빛을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승의 시간이 멈춘 듯한 지독한 담금질 속에서 장장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최고의 기바, 명월관을 중심으로 믿기 힘든 기막힌 소문이 봄바람을 타고 한양 바닥 전체로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궁전에서나 머물 법한 고결한 선녀가 이승에 환생하여 내려온 듯 단 한 번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내들의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관대작이 천금을 싸들고 찾아와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는 하늘을 찌를 듯 콧대 높고 매혹적인 절세미녀 기생설화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붉은 빛을 빨아들인 듯 짙고 매혹적인 비단으로 지어진 길게 늘어진 기생 한복을 고고하게 차려입고 창백하리만치 하얀 눈꼬리 끝에 붉은 연지를 아주 옅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발라 올린 설화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비현실적인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과 재물이라면 남부러울 것 없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조차 술에 한가득 돈다발과 진귀한 보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녀의 그림자라도 밟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그들이 내미는 재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가야금을 뜯으며 아주 가끔 서늘하고도 고혹적인 눈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미소 한 번에 영혼을 빼앗긴 사내들은 넋을 잃고 자신들이 가져온 엽전 꾸러미와 금괴를 바닥에 앞다투어 쏟아내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과거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얼어붙은 방바닥을 박박 닦으며 오직 남편의 눈치만 살피던 한없이 가엾고 나약했던 조강지처 초희의 모습은 이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깊고 어두운 밤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여왕, 설화가 남편을 향한 복수의 시퍼런 칼날을 가슴 깊은 곳에 은밀히 품은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독화로 완벽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도 질긴 거미줄은 이미 한양 한복판에 아주 튼튼하고 거대하게 짜였고 이제 탐욕의 눈이 먼 어리석은 나비가 제 발로 그 끔찍한 파멸의 덫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여유롭게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절세미녀 설화의 아찔하고도 치명적인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한양 도성한 모든 사내들의 애간장을 시커멓게 태워버리자 졸부 행세를 하며 매일 밤 향락에 젖어 기방을 전전하던 비열한 남편 민규의 탐욕스러운 귓가에도 기어이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소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내쫓긴 아내의 초희의 막대한 친정 재산을 교활한 수작으로 온전히 가로채어 세사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오만한 삶을 영위하던 민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 막강하고 더러운 재력이면 제 아무리 한양 바닥에서 가장 콧대 높고 도도하다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돈바람으로 휘감아 자신의 화려한 침소로 무릎 꿇려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헛되고 맹랑한 착각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과 부를 주체하지 못한 민규는 당장 수하들을 풀어 한양에서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기방인 명월관의 가장 깊숙하고 비싼 밀실을 통째로 예약해 버렸습니다. 수백 양어치의 묵직한 금괴와 번쩍이는 은자들을 최고급 자개 탁자 위에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산더미처럼 집어 던져놓고는 누군가 제 발밑에 엎드려 아부하기만을 기다리는 탐욕스러운 두꺼비처럼 탁한 술잔을 연거푸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가 술기운에 취해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오만방자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화려한 밀실의 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스르륵 열리며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짙고 고혹적인 매화 향기가 방 안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숨 막히는 향기의 진원지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인 듯 매혹적인 붉은 비단 치맛자락을 사뿐사뿐 끌며 설화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아스라이 흔들리는 얇고 투명한 실크 장막 너머로 도저히 이승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설화의 눈부시게 찬란한 미모와 숨이 멎을 듯 우아한 자태가 흐릿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 민규의 비열한 입은 그 자리에서 멍청하게 반쯤 벌어졌고 거만하게 쥐고 있던 옥으로 만든 값비싼 술잔은 힘이 풀린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툭 떨어져 바닥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지독한 충격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리고 뼛속까지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게 환골탈태한 탓이었습니다. 민규는 지금 제 눈앞에 서서 서늘한 달빛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천하의 절세 미녀가 과거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엄동설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렸던 볼품없고 불쌍한 본처 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정말이지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하는 겉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피비린내처럼 역류하며 당장이라도 눈앞의 사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지독한 구역질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어금니를 꽉 깨물며 짐승 같은 분노를 깊은 심연으로 짓눌렀고 사내의 영혼마저 갉아먹을 듯 아주 섬세하고도 치명적인 조소를 입가에 천천히 피워 올렸습니다. 그녀는 민규가 자신의 대단한 위세를 과시하려 탁자 위에 보란듯이 쌓아둔 산더미 같은 금괴와 은자, 무더기에는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고 요염한 입술 틈으로 작고 서늘한 한숨을 내쉬더니 배곡처럼 길고 하얀 손가락을 우아하게 뻗어 민규가 새로 따르려던 술잔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밀어내 버렸습니다. 날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명월관의 제일가는 설화는 그깟 차가운 쇳덩이 몇 개와 저작거리에서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은자, 나부랭이로 감히 하룻밤을 흥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여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그보다 더한 보물을 수레로 실어왔으나 제 치맛자락 끝단조차 스치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제게 닿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거든 세상 그 어떤 오만한 사내도 감히 제 발밑에 받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가장 무겁고 가장 피 튀기게 진실된 나리만의 증명을 이 탁자 위에 올려놓아 보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설화는 그만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서늘한 거절은 오직 돈이면 세사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맹신하던 민규의 알량한 자존심과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짐승 같은 끝없는 소유욕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지옥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처참하게 짓밟고 영원히 버렸던 가여운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여인을 단 하루라도 소유하기 위해 제 발로 찾아와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헐떡이며 매달리는 이 기막히고 우스꽝스러운 운명의 장난 속에서 민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두 눈을 붉게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소. 저딴 차갑고 냄새나는 금괴 덩어리 따위가 어찌 설화 아씨의 그 고결하고 눈부신 미모에 감히 비견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잘못했소, 아씨. 내 당장 내일 이 한양 바닥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귀하다는 눈부신 비단과 영롱한 보석들을 몽땅 쓸어 모아 수십 대의 수레로 끌고 와 아씨의 발밑에 산처럼 쌓아 올리리다. 제발 이 가엾은 사내를 내치지만 말아주시오. 민규는 침을 튀기며 허겁지겁 바닥을 기듯 애원했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지난 3년간 눈물과 피로 치밀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쳐놓은 거미줄 한가운데로 스스로 맹렬하게 기어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파멸의 늪을 향해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그 돌이킬 수 없는 첫발을 완벽하게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나비가 거미줄에 단단히 올가매어진 그날 이후
민규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밤 해가 지기 무섭게 명월관으로 달려가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양 바닥에서 가장 값비싸다는 진귀한 비단과 이국 땅에서 들여온 영롱한 보석들을 산더미처럼 수레의 식고와 설화의 발밑에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닿을 듯 말 듯 한 그녀의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눈웃음뿐이었습니다. 애가 타들어가는 민규는 자신의 거대한 창고에서 수천 수만 양의 막대한 재물들을 마치 강물에 모래를 쏟아붓듯 미친 듯이 탕진하기 시작했고 그 끔찍한 파멸의 소문은 이내 으리으리한 본가의 안방을 꿰차고 앉아 달콤한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던 첩 월향의 귓가에도 불길처럼 번져 들어갔습니다. 과거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엄동설안의 밤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조강지처 초희를 벌레 보듯 비웃으며 거만하게 안방을 차지했던 월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꼬리를 쳐도 남편의 발걸음이 뚝 끊긴 채 밤마다 독수공방을 하게 되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질투와 불안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간신히 손에 넣은 거대한 부귀영화가 모조리 저작거리의 요망한 기생년 치맛자락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인 월향은 결국 이성을 잃고 두 눈을 붉게 뒤집은 채 살기를 뿜어내며 명월관으로 미친 듯이 쳐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쾅 하는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화려한 자개가 박힌 밀실의 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뛰어든 월향의 두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 머리에 꽂은 값비싼 비녀가 위태롭게 흔들릴 만큼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얇은 비단옷을 걸친 채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고혹적인 자태로 앉아있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월향은 설화의 숨 막히도록 압도적인 미모에 잠시 기가 질리는 듯했으나 이내 표독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며 방 안의 고요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독서를 악에 받쳐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없는 요망한 여우 같은 것이 감히 남의 귀한 서방의 혼을 쏙 빼놓고 집안의 기둥뿌리를 모조리 뽑아먹으려 드느냐. 꼬리를 쳐도 유분수지. 내가 천한 것이 감히 네 안전이라고 그따위로 요염을 떨고 앉아있단 말이냐. 내 당장 내년에 그 고운 머리채를 한 줌도 남김없이 모조리 뽑아내어 저작거리 한복판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 줄 것이다. 월향이 길길이 날뛰며 금방이라도 얼굴을 긁어놓을 듯 날카로운 손톱을 치켜든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들 같았으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리거나 벌벌 떨었겠지만 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우아한 손놀림으로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향긋한 매화차의 온기가 피어오르는 찻잔 너머로 설화의 붉은 입술 끝에 벼락처럼 서늘하고도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조소가 아주 짙게 머금어졌습니다. 쯧쯧. 참으로 가엾고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구나. 설화의 목소리는 고함을 지르지도 흥분하지도 않은 채 그저 깊은 산속의 차가운 옹달샘처럼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비수는 월향의 알량한 자존심을 단숨에 관통해 버렸습니다. 사내가 날이 저물기 무섭게 바깥으로 나돌며 기방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필시 집안에 머무는 여인의 빛깔이 바래고 그 향기가 다하여
더 이상 그 곁에 머물러야 할 일말의 이유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속이 텅 빈 고장난 수레처럼 요란하고 흉측하게 떽떽거리며 소리만 지를 줄 아는 너의 그 알량하고 밑바닥 같은 성질머리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보니 대감마님께서 어찌하여 너 같은 것을 그 넓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내버려 둔 채 매일 밤 내 발밑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눈물로 애원하시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내 이제야 아주 뼈저리게 알 것 같구나.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여인이로다. 단 한 번의 상스러운 욕설이나 흥분조차 섞이지 않은 그저 너무나도 우아하고 잔인할 만큼 날카로운 사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월향의 존재 가치 자체를 발밑에 진을보다 못한 것으로 깎아내려 버린 설화에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기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시퍼런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월향은 모멸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입술만 부들부들 떨며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도운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설화에게 바칠 진귀한 보석 상자를 가슴에 품고 만면에 비릿한 웃음을 띠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민규가 이 모든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문간에 선 민규의 두 눈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며 천박하게 씩씩거리는 저 월향의 흉측한 모습과 한 마리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처럼 평온하게 앉아 찻잔을 기울이는 설어의 눈부신 자태가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비교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규의 가슴 속에서는 자신이 저런 천박하고 무식한 여인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내쫓았다는 사실에 대한 지독한 환멸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무지몽매하고 천박한 여편네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못할까? 감히 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설화 아씨의 옥체에 티끌만 한 흠집이라도 냈다가는 내가 내일 아침에 햇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민규는 들고 있던 보석 상자를 팽개치듯 내려놓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월향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아, 나리,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월향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민규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녀를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며 기방 밖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한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쟁취했던 그녀의 알량한 권력이 허무한 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하고도 처절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질질 끌려가며 절규하는 월향의 처참한 뒷모습과 그 옆에서 허겁지겁 설화의 비위를 맞추려 굽신거리는 민규의 비열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설화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자신이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맨발로 쫓겨나며 피를 토하듯 노열했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차오르는 웃음을 꾹 눌러 참으며 다시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깟 요망한 첩년 하나를 시궁창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은 오늘 밤 준비된 아주 가볍고 달콤한 전체 요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을 기게 될 어리석은 사내의 숨통을 영원한 파멸의 심연으로 밀어넣을 가장 우아하고도 지독한 진짜 사냥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요망한 첩 월향마저 머리채를 잡아
거친 길바닥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치고 돌아온 민규의 두 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와 흉측한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토록 무자비한 헌신을 증명해 보였으니 이제 눈앞에 앉은 천하의 절세 미녀가 온전히 자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역겨운 착각에 단단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된 민규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헐떡이며 다가오자 설화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역겨움을 서늘한 얼음장 밑으로 깊이 억누르며 가장 치명적이고도 아찔한 미소를 입가에 천천히 피워 올렸습니다. 그녀는 옷구슬이 구르듯 나긋나긋한 걸음으로 사내의 곁으로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맹독을 품은 붉은 입술을 민규의 귓가에 아슬아슬하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날이 참으로 무섭고도 크신 정망이옵니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기생년 하나를 위해 집안의 여인마저 그토록 매몰차게 내치시다니요. 귓가를 간지럽히는 짙은 매화 향기와 뼈를 녹여버릴 듯한 은밀한 속삭임에 민규의 온몸은 이미 마비된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사내의 넋이 반쯤 빠져나간 틈을 타 뱀처럼 교활하고도 치명적인 파멸의 덫을 사정없이 들이밀었습니다. 허나 제 마음은 아직도 겨울밤의 살얼음처럼 위태롭고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이 화려하지만 천박한 기방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지고 남은 생을 오직 나리 한 분만을 우러러보는 영원한 여인으로 살아가길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나리께서 가지신 그 막대한 재산을 모두 제 이름으로 온전히 맡겨두어 이 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무거운 진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말뿐인 허울이 아닌 나리의 모든 것을 제 발밑에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내일 밤 저희 붉은 연지와 숨결 그리고 이 온몸을 나리께 아낌없이 바치겠나이다. 그것은 사내의 영혼을 갉아먹고 숨통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가장 끔찍하고 달콤한 독배였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옷 같은 목소리와 숨이 멎을 듯한 미모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눈이 멀어버린 민규는 그 말에 담긴 시퍼런 칼날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채 미친 듯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오직 내일 밤 저 고결하고 눈부신 여인을 자신의 더러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짐승 같은 색욕과 기쁨에 사로잡혀 민규는 그날 밤 자신의 으리으리한 본가로 달려가 온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금고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엄동설 안에 맨발로 쫓아냈던 불쌍한 조강지처 초희의 친정에서 빼앗아 온 피눈물이 서린 막대한 재산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수만 평에 달하는 비옥한 땅의 권리 증서와 한양 노른자 위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의 집문서, 심지어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수많은 노비 문서와 곡식이 산처럼 쌓여있는 창고의 육중한 쇠대까지 모조리 커다란 나무 괴짝 안에 쓸어 담았습니다. 설화가 미리 쥐어주었던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단에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힌 치명적인 계약서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인주를 엄지손가락에 듬뿍 묻혀 탐욕에 전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뚫을 듯 거칠게 지장을 꾹꾹 찍어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 밤, 인정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적막한 자정, 명월관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밀실 안에는 폭풍 전야처럼 숨 막히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자신의 전 재산과 영혼까지 모조리 쓸어 담은 그 무겁고 거대한 괴짝을 낑낑대며 홀로 들고 와 붉은 장막 아래 고고하게 앉아있는 설화의 발밑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천하의 절세 미녀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끔찍하도록 흉악하고 교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나의 아름다운 설화 아씨. 내 아씨의 그 귀한 진심을 얻기 위해 세상 모든 사내들이 부러워할 나의 전 재산과 목숨 줄까지 몽땅 이 괴짝 안에 담아왔소이다. 여기 내 모든 것을 아씨에게 조건 없이 넘긴다는 증서의 붉은 지장까지 완벽하게 찍어왔으니 확인해 보시오. 자, 이제 그대는 영원토록 나의 것이오. 민규가 더러운 두 팔을 벌려 짐승처럼 헐떡이며 설화의 고운 비단옷 자락을 낚아채려 달려들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육중한 문이 바스러질 듯 벌컥 열리며 집채만 한 체격을 가진 험상궂은 상단 호위 무사들이 시퍼런 날을 세운 채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 부드러웠던 공기는 목을 조를 듯 살벌하고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멈춰선 민규의 흔들리는 동공 너머로 무사들의 맨 앞을 가르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의 서늘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설화에게 사내를 파멸시키는 모든 도끼를 가르쳤던 스승이자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대행수 백마담이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마담은 덜덜 떠는 민규의 창백해진 얼굴을 쓰레기 보듯 한 번 흘겨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우아하게 앉아있는 설화를 향해 서늘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설화야. 아니 나의 가엾고도 잔인한 제자, 초희야. 저 멍청하고 눈먼 짐승놈의 피 묻은 지장이 들어간 재산 양도 계약서는 이제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그 순간 백마담의 싸늘한 손짓 하나에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민규가 바쳤던 그 무거운 전 재산 괴짝을 번쩍 들어 올려 뒤로 빼돌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바닥과 사방을 에워싼 무사들, 그리고 백마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름, 초희라는 두 글자가 민규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규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거만한 졸부에서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턱은 통제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려왔고 핏발선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수작들이오? 방금 초희라니. 감히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온단 말이오? 저 고결한 여인은 한양 최고의 기생설화 아씨가 아니란 말이오. 자신이 파놓은 지옥의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뚜껑까지 덮어버린 사내의 처절하고도 멍청한 절규가 깊고 어두운 명월관의 밤하늘 위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설화, 아니 길고 길었던 지옥의 시간을 뚫고 다시 태어난 초희는 방금 전까지 사내를 홀리던 그 나긋하고 요염했던 눈빛을 순식간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티끌 하나 없이 하얀 명주 수건을 천천히 꺼내어 앵두같이 붉게 칠했던 입술의 연지를 아주 느릿느릿 그리고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묻어난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던 절세미녀 기생설화의 가짜 미소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3년 전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 속에서 남편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차가운 눈구덩이에 처참하게 팽개쳐졌던 조강지처 초희의 진짜 얼굴이 서늘하게 떠올랐습니다. 초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규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과거 민규가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쫓을 때 지었던 그 비열하고도 잔인했던 조소를 입가에 똑같이, 아니 수백 배는 더 차갑고 끔찍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나리. 아니, 이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내야. 내가 그토록 매몰차게 짓밟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길 바랐던 너의 본처. 내가 바로 그 초희다. 내가 방금 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거드름을 피우며 붉은 지장을 꾹꾹 눌러 넘긴 그 모든 권리와 문서들은 본래 내 아버님께서 땀과 피로 일구어 내게 물려주셨던 내 상단의 몫이 아니더냐. 나는 그저 내 것을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에게서 그 어떤 관아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정당하고 아주 합법적으로 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되찾았을 뿐이다.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민규의 두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핏줄이 터져버릴 듯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혔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초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행수 백마담과 함께 수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판을 짰고 탐욕에 눈이 먼 민규 스스로가 뛸 듯이 기뻐하며 모든 재산을 초희의 상단에 온전히 바치도록 만드는 기막힌 사기극이자 가장 합법적이고도 지독한 파산을 스스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기뻐 날뛰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마. 내가 아까 내 마음을 온전히 사기 위해 재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마지막으로 호기롭게 지장을 찍어 넘긴 그 문서 말이다. 그것은 너의 그 더럽고 흉측한 몸뚱이를 이 상단에 평생토록 뼈가 으스러지게 갚아도 모자랄 막대한 빚을 진 대가로 뱃사공 노비로 팔아넘긴다는 영원한 노역의 증서였다. 글자 한 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인의 치맛자락에 눈이 멀어 덥석 도장부터 찍어대다니. 참으로 내 얄팍한 밑바닥에 어울리는 멍청하고도 미련한 최후로구나. 그 끔찍한 선고가 밀실 안을 울리는 순간 민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초희의 치마자락이라도 잡으려 바닥을 박박 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벼려진 칼날을 든 호위무사들이 거친 발길질로 그를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민규의 처절한 비명과 절규는 두꺼운 명월관의 벽에 막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비참하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 아침,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캄캄했던 복수의 밤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햇살이 한양 장터 한복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밀실에서 떵떵거리던 교만한 악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터 한가운데에는 목과 두 손발에 살갗이 파고드는 무겁고 시퍼런 쇠사슬이 단단히 묶인 채 거친 매질을 당하며 험한 백길의 노비로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짐승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녀린 아내의 피눈물을 짜내며 거짓된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오만하고 비열한 사내는 스스로의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더러운 욕망에 두 눈이 완전히 멀어 두 번 다시는 살아서 빛을 볼 수 없는 지독한 생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며 처절하게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등 뒤로 시원하게 흘려보내며 모든 것을 되찾은 초희는 과거의 낡고 해진 치마 대신 눈이 시리도록 화려하고
기품 넘치는 비단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거대한 상단을 새롭게 열기 위해 입가에 여유로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눈부신 발걸음을 찬란한 햇살 속으로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언에 벌벌 떨며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처량하게 눈물 짓던 나약하고 불쌍한 아내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주도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진정한 승리자의 찬란하고도 서늘한 미소만이 붉은 매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독하게 맵고 뼈가 시리도록 우아하며 꽉 막힌 심장이 터져버릴 듯. 통쾌한 그녀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은 앞으로 한양 바닥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전설로 남아 수많은 여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대보름야담을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 이 통쾌한 사연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꽉 막힌 체증을 단숨에 씻어 내리는 거침없고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붉고 매혹적인 야담은 여기서 완벽하게 그 막을 내립니다. 통쾌한 여운이 가득한 눈부시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